은하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안동에서 밤새 달려온 새벽 공기가 아직 몸에 남아있었고 낡은 여행 가방 속에 겨우 몇 벌의 옷과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서울 성북동의 골목길은 안동의 시골길과는 전혀 달랐다. 정갈하게 정리된 담벼락과 빛나는 대문들, 외부와 단절된 듯한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종이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강지훈, 적혀있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쉬었다. 문 앞에 서서 은하는 유니폼의 주름을 반듯하게 펴고 초인종을 눌렀다. 긴 초인종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대문 너머로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CCTV 카메라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 이번에는 꼭 오래 버틸 수 있길 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은하를 맞았다.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은하씨. 네. 강지훈님 맞으시죠?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은하는 신발을 벗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커다란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집안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일을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은하가 낮게 대답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제 아들 때문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드님이요. 민준이라고 7살입니다. 전처가 2해 전 떠난 뒤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벌써 3번 바꿨고요. 말도 잘 안 하고 악몽도 자주 꿉니다. 의사들은 불안증이라고 하지만 자폐도 의심하고 있어요. 은하는 조심스레 지훈을 바라봤다. 우아하고 냉정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 속에 묘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거실 한쪽 소파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은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던 아이였다. 민준아, 이모야. 인사할래?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민준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커다란 눈으로 은하를 훑어보더니 다시 몸을 웅크렸다. 은하는 무릎을 살짝 꿇고 아이와 같은 높이에 눈을 맞췄다. 안녕, 민준아. 나는 은하라고 해. 집안일도 하고 맛있는 밥도 만들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은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직감했다. 그날 오후 은하는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민준의 장난감을 정리했다. 작은 자동차를 손에 들며 중얼거렸다. 이 빨간 차는 혼자 집안을 달리네. 정말 용감하네. 그 순간 민준이 살짝 몸을 내밀었다. 혼자 못 달려.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럼 같이 달리면 되지 않을까? 은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준은 대답 대신 은하를 바라보다가 소파 뒤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가 누군가에게 스스로 말을 건 것은 몇 달 만의 일이었다. 문가에 서 있던 지훈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리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은하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준비했다. 민준은 식탁 끝에 앉아 그녀의 손놀림을 구경했다. 무슨 노래예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노래야. 들려줄까? 응. 은하는 나지막이 그 노래를 이어갔다.
민주는 손에 쥔 장난감을 내려놓고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저녁이 끝나자 지우는 은하를 부르며 말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가 당신한테 마음을 열려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겁을 먹은 것뿐이에요. 지우는 은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은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서울 한가운데의 이 낯선 집이 조금씩 다른 온도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은하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다. 주방창으로 부드럽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제의 짧은 대화와 민준의 눈빛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다듬은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묶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일원이었던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움직였다. 조용한 거실, 같은 자리에 놓인 소파, 그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마치 어두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조각처럼 존재감을 감추고 있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좋은 아침이야, 민준아. 그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듯 말하지 않고 그저 공기처럼 말 한 조각을 흘려보냈다. 대답은 없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은하는 당황하지 않았다. 천천히 청소도구를 챙기며 소파 근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미동도 없었다. 은하는 장난감 상자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곰 인형이었다. 여기 곰돌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녀는 마치 아이가 옆에 없는 듯 혼잣말을 했다. 이 곰돌이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누군가랑 친구하고 싶대. 그녀는 곰 인형을 소파 옆에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자동차를 하나 더 세웠다. 근데 자동차는 너무 빨라서 곰돌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대. 곰돌이는 속상해서 구석에 앉아 울었어. 그 순간 소파 뒤 그림자가 살짝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은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숨어있던 친구가 다가왔어. 말없이 곰돌이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줬대. 은하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던 친구를 민준이라 상상하며 말했지만 그의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은하는 순간 멈칫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소파 뒤로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름은 아직 몰라. 아마 그 친구가 직접 말해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파 뒤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곧이어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그럼 민준이로 해. 은하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목소리, 이름을 스스로 말한 아이의 의지는 작고 연약했지만 명확했다.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곰돌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진짜? 응, 곰돌이는 민준이 같은 친구를 기다렸어. 지우는 거실 입구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몇 개월간 아무리 노력해도 들을 수 없었던 아이의 목소리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은하의 주변을 맴돌았다.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시야에 두고 따라다녔다. 은하는 그런 민준의 움직임을 애써 모른 척했다. 배고프지 않니? 은하가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은하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색감이 예쁜 반찬을 정성껏 담았다. 이건 민준이를 위한 곰돌이 도시락이야. 곰돌이 도시락. 응, 여기 있는 소세지는 곰돌이의 다리, 이 김밥은 곰돌이 침낭이야. 민주는 살며시 다가와 밥상 앞에 앉았다. 수저를 들기 전 그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곰돌이도 먹을 수 있어? 물론이지.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지우는 일찍 귀가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준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이가 밥을 먹고 있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하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은 곰돌이랑 같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맛있니?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만들어준 거야. 이모. 지우는 놀라듯 은하를 바라봤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민주는 은하가 개어놓은 이불 위에 곰 인형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곰돌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은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다. 오래전 자신이 동생을 품에 안고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등불을 끄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야, 민준아. 민준이의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도 은하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파 뒤에서 숨죽여 있던 아이는 오늘은 문지방 근처까지 나와 있었다. 오늘 아침엔 뭐 해요? 은하는 놀라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다. 된장국이야. 민준이 된장 좋아해? 몰라. 그럼 오늘 한 입 먹어보고 결정해볼래? 민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은하는 그 고개짓 하나에도 가슴이 찌릿했다. 아이의 신뢰는 무겁고 소중한 것이었다. 저기,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은하는 수저를 놓고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그럼 이 채소 좀 씻어줄래? 고사리야. 숲속에서 자라는 아기 나무 같은 거지. 고사리. 민준이 작은 손으로 채소를 받으며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숲에선 누가 고사리를 지켜줄까? 다람쥐. 맞아. 다람쥐가 고사리 잎 사이에 숨어서 놀다 간대. 둘의 이야기는 채소 씻기에서 달걀 깨기로, 달걀 깨기에서 밥 짓기로 이어졌다. 은하는 일부러 요리의 이름이나 재료의 특징을 묻곤 했다. 이건 뭐게? 파. 맞아. 이 파는 요리사들이 마법 재료라고 불러. 넣으면 맛이 갑자기 살아난다니까. 민주는 두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활기차게 은하 옆을 지켰다. 그날 오후, 은하는 청소기 줄을 정리하다가 민준이 종이로 접은 자동차를 들고 있는 걸 보았다. 이모, 이건 내가 만든 차야. 우와, 멋진데. 이 차는 어디로 가? 우주까지. 우주라니, 대단한데. 우주에 가면 뭐가 있어?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운 거, 그리고 조용한 거, 아무도 없는 거. 은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무서워? 민주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무서워요. 아침에도, 밤에도, 자다가 깰 때도. 그 말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은하의 마음을 덮쳤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니까. 근데 엄마는? 민준이 말끝을 흐렸다. 은하는 조심히 아이의 손등을 감쌌다. 그 자리에 항상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은하의 손을 놓지도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퇴근길에 꽃무늬 장갑을 끼고 주방에서 민준과 은하가 쿠키를 굽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 아빠. 이건 내가 밀가루 반죽하고 이모가 모양 잡아줬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지우는 눈길을 은하에게 옮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요즘 민준이가 부엌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지훈이 낮게 말했다. 부엌은 따뜻하잖아요. 냄새도 좋고 조용하고 누구도 떠나지 않아요.
그 말에 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은하에게 물었다. 은하 씨는 형제가 있어요. 남동생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뒤 제가 돌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잘 다뤘던 거예요. 그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했으니까요. 지우는 그녀의 말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다. 힘들었겠어요. 그땐 몰랐죠. 그냥 살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나를 만들었구나 싶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낯선 침묵이 아니었다. 익숙해지는 편안한 공기였다. 민주는 은하를 향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모, 내일은 뭐 만들 거예요? 글쎄, 민준이가 정해줘. 오므라이스. 좋아, 내일은 우주선을 타고 오므라이스 행성으로 간다. 민주는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퍼졌다. 그날 이후로 민준의 웃음은 매일 조금씩 더 커졌다. 봄 햇살이 집 안가득 퍼지던 어느 아침, 민주는 뒷마당에서 작은 막대를 들고 바닥에 선을 긋고 있었다. 은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모, 여기 와봐요. 그녀가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가자 민주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서 자동차 경주할 거예요. 이쪽은 출발선, 저쪽은 결승선. 우와, 진짜 레이스 트랙이네. 그리고 이 곰돌이가 심판이에요. 곰돌이도 바쁘겠다. 오늘은 심판도 하고 밤엔 같이 잘 거고. 민주는 깔깔 웃으며 곰 인형을 안았다. 근데 심판이 졸면 어떡하지? 그럼 이모가 도와줘야겠네. 그날 오후 은하는 민준과 함께 경주놀이를 하다가 지훈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듯했다. 경주 중이었나 보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네, 민준이가 직접 트랙도 만들고 규칙도 정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며 외쳤다. 아빠, 곰돌이도 심판이야. 근데 가끔 줘라. 지훈은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모가 도와주는구나. 세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다. 보통은 은하가 음식을 차리고 물러났지만 지훈은 이번엔 그녀를 향해 말했다. 은하씨, 오늘은 같이 앉아서 드세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민준의 눈빛이 초대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네, 그럴게요.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처음으로 가족처럼 앉은 자리였다. 이모가 만든 계란말이 최고예요. 진짜? 그럼 내일부터 민준이 반찬 담당은 계란말이네. 그럼 아빠는? 나는 김치볶음밥 할까? 아빠 김치볶음밥은 맨날 타잖아. 웃음이 터졌고 은하도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지우는 잠시 시선을 그녀에게 두었다. 은하의 얼굴은 환하고 따뜻했다. 마치 이 집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밤이 깊어 민준이 잠든 뒤 은하는 조용히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 민준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울지 않아요. 그게 다 은하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저 아이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한 명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지훈의 말에 은하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따뜻하면서도 위험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한여방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단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엔 민준의 웃음소리, 지훈의 시선, 식탁에 함께 앉은 그 순간이 떠올랐다. 이건 아니야. 너무 멀리 가고 있어. 다음 날 민준은 시장에 가자고 졸랐다. 이모랑 같이 가고 싶어. 장 보는 거 재밌어. 은하는 아이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누볐다. 민준은 무처럼 생긴 무생채를 보며 말했다. 이건 뭐야? 이건 무야. 뿔이야.
이모도 뿔이 있어. 응, 고향에 뿌리가 있어. 우리 엄마랑 동생이랑. 그럼 내가 이모의 뿌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그 말에 은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그냥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요. 민준이도 원할 거예요. 그날 저녁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민준은 식사 중에 그림을 하나 꺼냈다. 이건 이모야. 은하는 그림 속 자신을 보았다. 분홍 앞치마를 입고 곰돌이와 민준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다. 정말 예쁘다, 민준아. 이모는 우리 가족이니까. 지훈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다가 은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안하게 요동쳤다. 나는 이 집의 이모일 뿐이야. 민준의 곁에 있어줄 사람이지만 그의 엄마는 아니야. 그리고 지훈 씨의 여자는 더더욱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지훈이 출근하며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저녁마다 돌아올 때 은하가 있는 곳을 가장 먼저 찾는 눈빛도 있었다.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조용히 깊숙이 자라나고 있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집안은 물 먹은 듯 고요했다. 은하는 민준을 재운 후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다. 빗소리와 함께 퍼지는 찻잔의 김이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녀가 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은하씨. 지훈이었다. 잠옷바람, 맨발, 젖은 머리카락. 평소보다 훨씬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아, 아직 안 주무셨군요. 당신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았고 은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고요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민준이 잘 자요. 네, 오늘은 곰돌이 없이도 잠들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훈은 찻잔을 손에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하씨.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리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조용한 균형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이렇게 좋은 날들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은하씨, 저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마움이에요. 외롭던 집에 제가 들어왔고 민준이가 조금 웃게 되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이 여기 오고 난 뒤로 집이 살아났어요. 민준이도, 저도, 그리고 저도요. 은하는 한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다. 지훈씨, 전 하녀예요. 이 집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손님들 앞에선 이름도 불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나중에 중요해질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삶으로 돌아가고 이 생활이 일상이 되고 나면 저는 가장 먼저 잊히겠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해요. 은하는 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떨림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란 말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난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당신도.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해요.
지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는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지훈의 가슴을 세게 쳤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부엌엔 찻잔 2개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민준의 아침 식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지훈은 한여방 문을 두드렸다. 은하씨. 응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글씨, 강지훈님께 민준이를 꼭 안아주세요. 저는 여기까지가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은하. 지훈은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무너졌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그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다.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았다. 밤이 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곰돌이를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이모를 부르며 떨었다. 지우는 문밖에서 그 울음을 들으며 2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은하 없이 돌아온 이 집은 다시 그전으로 돌아갔다. 냉기, 침묵, 불안. 민주는 다시 어두운 우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당신이 정말 원한 게 뭐였지? 고용인, 도움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녀의 온기였다. 그 따뜻함이 이 집을 바꿨고 당신도 함께 바뀌고 있었는데. 그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조용한 울음이 눈가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은하는 이 집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심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이 사라졌다. 비는 그치고 햇살이 드문드문 서울거리를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은 여전히 흐리고 무거웠다. 구로구의 낡은 원룸, 가구라고는 작은 싱크대, 낮은 책장, 그리고 바닥에 깔린 이불 하나뿐이었다. 침묵이 방 안을 채웠고 그녀는 그 속에서 숨을 쉬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강남의 사무실 건물로 향했다. 유니폼을 입고 바퀴 달린 청소 도구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빈 복도를 닦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고요 속에서 은하는 민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모, 오늘은 뭐 해요? 이모, 이 곰돌이도 데리고 갈까? 그리고 지훈의 시선. 말없이 따뜻했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상처받기 전에 떠나는 게 나아.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성북동의 그 집은 무겁고 쓸쓸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곰 인형을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학교에 가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거부했다. 지우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하루 종일 민준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모 언제 와? 이모 보고 싶어. 아빠, 이모 왜 안 와? 매일 같은 질문. 매일 점점 더 약해지는 목소리. 지우는 결국 결심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비서에게 부탁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한 모든 기록을 조회했고 마침내 한 건물 청소 인력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았다. 구로구. 멀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먼 곳도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차를 몰았다. 하지만 서울은 차가 많았고 신호는 길었다. 그는 운전대를 붙잡고 수없이 많은 말을 머릿속에서 연습했다. 돌아와 달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가? 민준이 때문이라고 하면 진심이 안 들릴까? 아니야, 그냥 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게 전부니까.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는 청소 도구가 나오는 뒷문 쪽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은하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유니폼은 땀에 젖어 있었다. 손에는 양동이와 걸레가 들려 있었고 구두 대신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본 순간 눈빛이 멈췄다. 그리고 곧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은하씨.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멈췄다. 이제 내 말 좀 들어줄래요?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밤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며 울어요. 그리고 나도. 말이 끊겼다. 당신을 보낸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은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고개를 들면 울 것 같았다. 지훈씨, 그만해요. 여기선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난 당신 인생에서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친구들, 가족들 앞에서 난 아무도 아니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지훈은 그녀 앞에 서서 두 손을 뻗었다. 은하씨,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민준이도, 나도,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바쁜 거리 한복판, 차량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이 선명했다. 은하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대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남 한복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고 차 소리가 크고 땅은 차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여기서 이러지 마요. 은하가 속삭였다.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이 날 봐주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진심이 고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을 잃는 게 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지만 은하는 그저 숨을 삼켰다. 민준이에게 당신은 이모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따뜻한 밥을 해주고 무서운 꿈을 다독여주고 세상을 다시 웃게 해준 사람. 지훈은 한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삶을 다시 숨쉬게 해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없던 내 삶은 그냥 사라지는 하루였어요. 당신이 온 뒤에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은하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멈추게 했다. 당신이 그만두고 떠난 다음 날 민준이는 물었어요. 아빠, 이모는 다시는 안 와.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그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준이랑 나, 둘 다. 당신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은하는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훈씨, 나랑 결혼해줘요. 은하씨,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요. 1년, 5년, 언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돌아와줘요. 더는 우리 없이 살지 말아요.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훈의 두 손을 잡았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은하씨니까. 은하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잘 지내요. 아니요. 당신이 떠난 뒤로 제대로 밥도 안 먹고 밤마다 울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은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껴안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자동차도, 빌딩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흐릿했다. 그들만이 선명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처음으로 성북동 그 집의 문을 주인처럼 열었다. 민준이 거실에서 곰돌이를 안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모? 그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진짜예요. 이모 다시 왔어요. 응, 민준아. 이모, 아니, 이제는 진짜 민준이 엄마로 돌아왔어. 지우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은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어떤 모습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돌아왔다. 단순한 일꾼이 아닌 이 집의 중심으로, 가족으로.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향긋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작고 단정한 의자들이 잔디 위에 놓여 있었고 흰 천으로 꾸며진 재단이 정원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6달 전 이곳은 외로움과 침묵이 가득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웃음소리와 속삭임,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하는 방 안에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연분홍색 한복 치마가 발목까지 내려왔고 하얀 저고리는 단아하게 어깨를 감쌌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귀 옆에는 민준이 직접 고른 작은 들꽃이 꽂혀 있었다. 예뻐요, 엄마. 문틈으로 들어온 목소리에 은하는 돌아보았다. 민준은 오늘을 위해 맞춘 작은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손에는 반지를 담은 작은 은색 쿠션을 들고 있었다. 너도 정말 멋지다, 민준아. 내가 반지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긴장돼요. 은하는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넌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넌 우리 가족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민준은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먼저 나갈게요. 그는 씩씩하게 문을 나섰고 은하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정원에는 이미 몇 명의 지인들이 모여 있었다. 지훈의 동료 몇몇과 은하가 손편지를 써서 초대한 아주 먼 친척 하나. 소박하고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지훈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손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아닌 정원 입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하가 나타났다. 모두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정원길을 따라 걸어왔다. 바람이 그녀의 치마를 살짝 흔들고 햇빛이 머릿결을 감쌌다. 지훈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은하의 눈도 반짝였다.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민준이 작은 발걸음으로 두 사람 사이를 지나 반지 쿠션을 올렸다. 아빠,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하객들 중 누군가가 훌쩍였고 은하는 민준을 품에 안았다. 고마워, 우리 민준이. 예식자는 따로 없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하씨, 아니, 이제 은하야.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올 때 조용히 숨을 쉬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숨결 하나가 우리를 살렸어. 그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 집에 돌봄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존재로 남아. 너는 이 집의 중심이고 내 삶의 이유고 민준이의 햇살이야. 너는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은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지훈 씨, 아니, 지훈.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상처를 숨기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나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신이 민준을 안았고 나를 안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옆에서 살게요. 매일 아침 당신이 출근하는 걸 지켜보고 민준에게 도시락을 싸고 밤이면 함께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게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아도 당신 옆에서 사는 게 내 전부예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민준이 됐어요.
하고 외쳤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지우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은하를 품에 안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이 내 생일보다 더 좋아요. 오늘은 우리 셋이 시작한 날이잖아. 지훈이 그 곁에 앉았다. 맞아. 이건 시작이야.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은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정원이야.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집안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하늘엔 별 하나가 떠올랐다.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